창원 성산의 노희찬입니다. 검찰총장께 여쭙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이외에 실제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까 저게 이번 20대 총선과 관련해서 선거사범을 다루는 데 있어서 검찰은 소속 정당이나 지위 같은 것을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제가 어저께 최경환, 윤상현, 현기환 이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장께서는 이 무혐의 처분이 좀 정당한 수사 결과라고 판단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팀에서 법리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관련한 판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경찰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가지고 자기가 경찰이라는 사실을 내세워가지고 타인 간의 분쟁에 개입해서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해서 문제를 삼겠다라고 발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 협박죄로 유죄로 이제 인정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최경환, 윤상현, 현기환 전 수석 등 이 관련된 내용을 보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성애 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내가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니까 형에 대해서 까불면 안 된다니까. 김성애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너무 심한 급박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형이 얘기한 대통령 뜻을 가르쳐 준 거 아니냐. 정무수석하고 경환이 형하고 나하고 대통령 다 그게 그거 아니냐. 이게 협박 아닙니까? 이게 사인과의 대화입니까? 친한 사람과의 어떤 사이에서 있는 일반적인 대화입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본인도 이거 너무 심한 급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경찰관이 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내가 경찰관이니까 상부에 보고해서 돈 안 갚은 거 보고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겁을 먹고 그것 때문에 협박죄가 인정이 되었는데 이거는 경찰 상부가 아니고 경찰 상부도 뭐 기계해봤자 보안과 과장 정도겠죠. 근데 이건 대통령을 팔고 있잖아요. 대통령의 뜻을 가르쳐 줬는데 대통령의 뜻이 그런데 왜 안 따를 거냐. 나아가서 안 따르면은 내가 별의별 걸 다 가지고 있는데 형에 대해서 까불면 안 된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협박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까? 당사자와 그리고 김성애 이런 그 관련자들을 다 조사하고 저 전체 녹취록을 다 듣고 판단한 결론입니다. 예. 대법원 판례는 말이죠. 해악의 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지위, 그 당시 주변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동의하시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때 현기환 씨가 뭐였습니까? 청와대 정무수석 아닙니까? 청와대 정무수석이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분이잖아요. 그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저하고 약속을 하고 얘기한 건 대통령에게 약속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런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압니까? 하니까 김성애 씨가 이게 VIP 뜻이라면 내가 따를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 뜻이라면 따르겠다고 얘기합니다. 대통령 뜻이니까 따르겠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대통령 뜻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자기에게 생길 수 있는 그 손해 그게 대해서 공포심을 갖고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최경환 전 부총리 보십시오. 그것이 VIP 뜻이 확실히 맞는 거예요 라고 물으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찰관이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돈 빨리 갚으라고 얘기한 것보다 더 가벼운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애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제가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성애 본인이 그 윤상현, 현기현 이런 분들하고는 굉장히 친한 사이라서 어떠한 이야기도 하고 본인이 뭐 거기에 대해서 협박으로 느끼지 않는다. 그렇게 분명하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정치적인 조언이나 잠깐만요. 얼마나 겁을 먹었으면은 저렇게 사인 간에 대화를 할 때는 나를 겁박하는 거냐고 얘기하면서도 검찰 앞에 와서는 저는 협박받은 게 아니라고 얘기할 정도면 얼마나 겁을 먹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건 오히려 협박을 더 많이 받았다는 증거일지는 몰라도 협박을 안 받았다는 것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최경환 전 정치가 하는 얘기 보세요. 옆에 바로 옆 지역구입니다. 그게 가라는 거예요. 그게 가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정치적인 조언이라든지 뭐 어쨌든 총장님 그쪽으로 하면은 자기가 이게 임의적으로 정치적 조언입니까? 예. 정치적 조언을 저렇게 합니까? 정치 해보셨어요? 여당 실세들이 그것도 대통령과 가까운 친박 실세들이 전직 의원이 출마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교통정리를 하는데 그것도 누구를 위한 거였습니까? 서청원 의원을 위한 거였잖아요. 서청원 의원이 누굽니까? 당시 선거 끝나면 당대표나 국회의장이 될지 모르는 것으로 거론되던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에서 양보하라고 하면서 대통령을 저렇게 팔고 있잖아요. 저게 대통령 실제 뜻인지 아닌지를 차치하고서라도 저게 협박이 아니면 뭡니까? 이래놓고 이걸 국민들이 대한민국 검찰이 이번에 공정하게 수사됐다라고 믿을 것 같습니까? 지금 검찰을 갖다가 검사들이 사석에서 회사라 그러죠. 피내사자, 피의자들을 고객이라 부르죠. 검찰의 고객에는 한 가지 특별하지가 않아요. 다이아몬드, 골드, 실버 다 있어요. 이번에 발표된 거 보니까 제1야당의 대표도 실버 정도 회원밖에 안 되는 거라는 걸 다 알게 됐어요. 반면에 저 친박 시세들 저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믿을 것 같습니까? 총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예. 뭐 자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련자 진술을 다 조사를 하고 또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김성애 본인이 이거는 뭐 출마 지역에 관한 어떤 정치적인 조언 내지 어떤 약속을 이행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였을 뿐 자기가 협박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 이렇게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술 그리고 녹취록 전체를 봤을 때 그것이 과연 협박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혐의가 없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존경하는 이춘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북 익산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 서울 고지검 국감에서 미르 K스포츠 재단 사건이 형사부에 배당되면 지금까지 관례에 비춰볼 때 수사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 없다 하는 우려를 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아니나 다를까 형사 8부에 배당이 되었습니다. 저는 형사 1부로 갈 줄 알았는데 형사 8부로 간 건 그 중에 좀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백혜연 의원님의 질의에 총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현재로서는 형사 8부가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총장님 판단이 너무 아니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형사부를 폄하하거나 능력이 없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형사 8부가 주로 어떤 사건들을 하고 있는가라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사건들을 하더라고요. 근린공원 훼손 사건, 안경사 명의도용 사건, 고등학교 교사 금품수 사건, 병원 보험 사기 사건 등
이런 사건들이 주로 형사 8부에서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백혜련 의원님은 특수부로 갔어야 한다라고 하던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저는 청와대 특수통을 다 장악하신 분이 계시 있어서 거기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실 잘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사실은 저는 검찰 조직이 지금 망가져가고 있지 않냐는 우려를 표합니다. 저는 지금 상태에서 그러면 이 사건을 어디서 수사해야 맞는 거냐라고 생각할 때 저는 특별수사팀을 적어도 대검 산하에서 구성하는 게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단서라든지 그 범죄의 상당성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배당을 했습니다. 자요. 근데 우병호 민정수석 사건은 특별수사팀 구성하셨죠? 예. 그건 왜 하셨습니까? 우병우 민정수석 사건은 그 국가기관인 특별감찰관이 수사 의뢰를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 수사 의뢰를 했으니까 신속하게 수사를 갖다가 해서 국민들에게 그 결과를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총장님께서는 특별감찰관이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걸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리가 한 10m 떨어지는데 그 사이에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특별감찰관이 있으니까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하는 이야기로 저는 들립니다. 자요. 지금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 인터넷을 쳐보면 난립니다. 지금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정감사의 70% 이상이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청와대 경제수석, 전경련, 대기업, 문체부, 농수산식품부, 마사위, 교육부, 숱한 기관들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범위하고 국민적 논란이 있는 사건을 형사 8부에 배당됐는데 그게 지금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시는 총장님의 생각에 우리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지 이런 의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진경준 사건도 일반 부서에 수사하다가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성과를 냈듯이 저는 검찰을 보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해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새로이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생각이 복잡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입해서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해서 문제를 삼겠다라고 발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 협박죄로 유죄로 이제 인정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최경환, 윤상현, 현기환 전 수석 등 이 관련된 내용을 보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성애 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내가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니까 형에 대해서 까불면 안 된다니까. 김성애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너무 심한 급박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형이 얘기한 대통령 뜻을 가르쳐 준 거 아니냐. 정무수석하고 경환이 형하고 나하고 대통령 다 그게 그거 아니냐. 이게 협박 아닙니까? 이게 사인과의 대화입니까? 친한 사람과의 어떤 사이에서 있는 일반적인 대화입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본인도 이거 너무 심한 급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경찰관이 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내가 경찰관이니까 상부에 보고해서 돈 안 갚은 거 보고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겁을 먹고 그것 때문에 협박죄가 인정이 될 수 있는 그 손해 그게 대해서 공포심을 갖고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최경환 전 부총리 보십시오. 그것이 VIP 뜻이 확실히 맞는 거예요라고 물으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찰관이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돈 빨리 갚으라고 얘기한 것보다 더 가벼운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희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제가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성희 본인이 그 윤상현, 현기현 이런 분들하고는 굉장히 친한 사이라서 어떠한 이야기도 하고 본인이 뭐 거기에 대해서 협박으로 느끼지 않는다. 그렇게 분명하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떤 정치적인 조언이나 잠깐만요. 얼마나 겁을 먹었으면은 저렇게 사인 간에 대화를 할 때는 나를 겁박하는 거냐고 얘기하면서도 검찰 앞에 와서는 저는 협박받은 게 아니라고 얘기할 정도면 얼마나 겁을 먹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건 오히려 협박을 더 많이 받았다는 증거일지는 몰라도 협박을 안 받았다는 것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최경환 전 정치가 하는 얘기 보세요. 옆에 바로 옆 지역구입니다. 그게 가라는 거예요. 그게 가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정치적인 조언이라든지 뭐 어쨌든 총장님, 그쪽으로 하면은 자기가 이게 임의적으로 정치적 조언입니까? 예. 정치적 조언을 저렇게 합니까? 정치 해보셨어요? 여당 실세들이, 그것도 대통령과 가까운 친박 실세들이 전직 의원이 출마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교통정리를 하는데 그것도 누구를 위한 거였습니까? 서청원 의원을 위한 거였잖아요. 서청원 의원이 누굽니까? 당시 선거 끝나면 당대표나 국회의장이 될지 모르는 것으로 거론되던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에서 양보하라고 하면서 대통령을 저렇게 팔고 있잖아요. 저게 대통령 실제 뜻인지 아닌지를 차치하고서라도 저게 협박이 아니면 뭡니까? 이래놓고 이걸 국민들이 대한민국 검찰이 이번에 공정하게 수사됐다라고 믿을 것 같습니까? 지금 검찰을 갖다가 검사들이 사석에서 회사라 그러죠. 피내사자, 피의자들을 고객이라 부르죠. 검찰의 고객에는 한 가지 다이아몬드, 골드, 실버 다 있어요. 이번에 발표된 거 보니까 제1야당의 대표도 실버 정도 회원밖에 안 되는 거라는 걸 다 알게 됐어요. 반면에 저 친박 시세들 저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믿을 것 같습니까? 했는데 이거는 경찰 상부가 아니고 경찰 상부도 뭐 기계해봤자 보안과 과장 정도겠죠. 근데 이건 대통령을 팔고 있잖아요. 대통령의 뜻을 가르쳐 줬는데 대통령의 뜻이 그런데 왜 안 따를 거냐? 나아가서 안 따르면은 내가 별의별 걸 다 가지고 있는데 형에 대해서 까불면 안 된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협박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까? 뭐 당사자와 그리고 김성애 이런 그 관련자들을 다 조사하고 저 전체 녹취록을 다 듣고 판단한 결론이라고 봅니다. 예. 대법원 판례는 말이죠. 해악의 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지위, 그 당시 주변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동의하시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때 현기환 씨가 뭐였습니까? 청와대 정무수석 아닙니까? 청와대 정무수석이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분이잖아요. 그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저하고 약속을 하고 얘기한 건 대통령에게 약속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런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압니까? 하니까 김성애 씨가 이게 VIP 뜻이라면 내가 따를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 뜻이라면 따르겠다고 얘기합니다. 대통령 뜻이니까 따르겠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대통령 뜻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자기에게 생긴 창원 성산의 노희찬입니다. 검찰총장께 여쭙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이외에 실제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까 저게 이번 20대 총선과 관련해서 선거사범을 다루는 데 있어서 검찰은
소속 정당이나 지위 같은 것을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예. 제가 어저께 최경환, 윤상현, 현기환 이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장께서는 이 무혐의 처분이 좀 정당한 수사 결과라고 판단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팀에서 법리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관련한 판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경찰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가지고 자기가 경찰이라는 사실을 내세워가지고 타인 간의 분쟁